고영신 TV에서 요번에 미국 선거에 대해서 여상원 변호사란 분하고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여상원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 하면 미국의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고 이러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트럼프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현상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바와 거의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동치시키고 있습니다. 고영신 씨도 그러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트럼프 바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과 우리나라의 문재인과 문재인 바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걸 같은 걸로 이렇게 동치시키고 이렇게 대치시킨다 그러죠. 미국과 한국을. 이건 큰 오류죠. 뭐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와 트럼프 바, 트럼프 지지자들과 문재인과 문재인 바,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게 대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거를 모릅니다. 일단 당부터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고 일단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이잖아요. 일단 당이 다르고 지금 문재인이나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스스로는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막 독재라든지 공화당적인 그런 보수 우파적인 게 잘못되었다는 게 그런 리버럴은 번역하면 자유주의자인데 그게 이제 역사적 연역에 따라서 리버럴로 이제 바뀐 것이고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빼겠습니다. 그런 리버럴이나 진보주의자 또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간섭이나 이러한 통제, 독재 이런 거를 형해화시켜서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민주당, 문바의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재인이나 문바, 소셜리스트들은 주사파, 또 공산주의자 이들과 공존할 수 있지만 공화주의자, 완전한 보수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공존이 안 돼요. 이게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셜리스트나 그러한 진보적 민주주의자, 민주당 성향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과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 보수 성향, 자유우파적인 성향 이런 사람들은 공산당들과 공존이 안 되죠. 이러한 차이점에서 보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지지자, 문재인 바와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 저 프로에서 말하는 트럼프 바와는 다른 집단입니다. 다른 집단이에요. 그 두 집단이. 그리고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항의하는 건 뭐냐면은 부정선거가 잘못되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바가 주장하는 것이 뭐 부정선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두 집단을 다 같이 폭력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그 여상원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내 좀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 여상원 변호사는 공정한 법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엘고와 조지 부시와의 선거에서도 엘고가 상당히 우세했지만 엘고가 대법원의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승복함으로써 조지 부시가 되었거든요. 그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복의 문화,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승복의 문화가 이번에 침해된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승복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래서 상당히 공평해 보이는 듯한 판단을 내렸지만 나는 그 판단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렇게 공평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뭐냐 하면은 매사에 공평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떨 때는 편을 들어야 됩니다. 편을 들어야 됩니다. 편을 들어야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은 부당한 일이 일어났거나 정의로운 약자가 구타를 당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때 공평하게 가서 쌈을 말리면 안 되고 정의로운 약자와 힘을 합쳐서 불의한 강자를 때려야 됩니다. 그게 공평한 거지. 지금 그 엘고가 대법원에 승복했던 그 장면하고 트럼프가 이번에 지금 미국의 상하원이 지금 인준을 한 거잖아요. 뭐 트럼프는 형식적으로 그 인준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러면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다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거는 부정선거란 거를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다. 엘고가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의 그 판단을 승복했다는 거하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끝까지 우기고 있다라는 거하고 같은 동격이다. 요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한 논지에서 저 두 사람은 출발하고 결론을 맺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죠. 그것은 그것을 공평무사라고 얘기해요. 공평무사. 그 대부분의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법원은 어느 판사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 판사는 사건을 모릅니다. 양 진영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은 과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판결을 들으면서 저 판사는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우리 법관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양 진영의 주장만을 보고 판단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들의 지금 두 분의 볼륨은 제로로 만들어 놓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려면은 고영신의 시사정당 들어가서 요번에 트럼프가 민주주의 그거에 많이 위협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된 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빠지는 오류는 뭐냐 하면은 동격화, 대등되는 대치점들을 자꾸 찾아보니까 트럼프와 문재인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국에서는 문재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또 한국에서는 문재인 빠, 미국에서는 트럼프 빠, 이렇게 대치시키고 그 사안의 그 다른 점을 놓치고 있어요. 그 두 사안이 다르다는 거, 요거를 놓치고 있어요. 일단 첫째, 지금 트럼프 바는 공화당이고 보수주의자예요. 문재인 바는 진보바죠. 진보주의자고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문재인 바들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른데 그 두 개가 같은 게 될 수가 없는데 이 두 사람들은 그것이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문재인이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지금 뭐 만약에 바이든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뽑힌 거라면은 바이든은 올바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지금 강력한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은 묵살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4.15 부정선거라는 주장 자체가 묵살되는 분위기죠. 그래도 미국은 상하원 소수 의원들의 의원이지만 이거는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의 제기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과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제기한 국회의원은 민경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얼마나 그래도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영신 TV 방송을 보다가 여상원 변호사 저분은 굉장히 식견이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분이라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물론 트럼프 주장하는 바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결정이 안 됐거든요.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냥 법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 현재의 그 진행 상황이죠.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냥 인정하자. 인정됐고 인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합법 절차라는 것의 맹점이, 근데 합법 절차라는 것이 맹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사사건건이 부정이 제기될 때마다 그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류,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거 판사가 한 얘기죠. 우리는 진실을 모른다. 우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우리의 판단을, 나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와 모든 이러한 합법적 절차라는 것은 그러한 그 오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상대주의죠. 왜? 우리가 전지전능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건 가려봐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여상원 변호사가 뭐 얘기하는 뭐 내각 책임제 그런 건 저도 찬성을 해요. 예.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퇴해 같은 걸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도 내각 책임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저 두 분이 빠진 오류는 문재인 바와 트럼프 바, 문재인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를 동격화하고 있다는 거. 그 집단은 완전히 반대되는 집단입니다. 예. 그 여상원 변호사는 뭐 문재인 지지자들처럼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개인에게 이렇게 빨려든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트럼프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렸고요. 트럼프 지지자, 트럼프 바와 문재인 바는 반대되는 집단이다. 일단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저 프로그램에 대한 그 비판은 그 정도에서 멈추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결국 그 우리가 역사의 진행, 현실의 진행, 이것은 결국 이제 ING로 나가는 것이고, 일단은 그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 상태에서 더 이상 결과를 맺지 못하고 트럼프도 나는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정권은 이양하겠다고 하면서 법치주의의 질서는 내가 지키겠다는 것을 성명서를 발표했죠. 법치주의는 내가 지킨다. 민주주의는 지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결국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될 것이고, 바이든 집권 이후에는 거대한 부정선거, 바이든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 초기 단계부터 민경욱을 빼놓고는 그대로 묵살당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용기 있는 국회의원도 없었고, 민경욱 이외에는. 민경욱은 또 전 의원이 돼버렸죠. 부정선거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었는데, 트럼프처럼 된 거죠. 국회의원 될 사람이었는데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된 것이고, 트럼프도 대통령 될 사람인데 그냥 전 대통령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래서 민경욱 소위 전 의원이 투쟁하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쟁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소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애국주의자, 우리나라의 태극기 우파와 같은 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나서 미국을 바이든의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아마 미국에서는 뭐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문재인 바가 있어서 그래요. 문재인 바. 이런 맹목적이고 판단력이 없는 문재인 바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란 사람의 그 힘은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바가 있었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 바처럼 맹목적이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맹목적이지도 않고 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하고 맹목적이고 판단력이 없는, 우리가 좌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좌점. 이런 좀비 같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의 파워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이니 맘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러한 맹목적이고 판단력이 없는, 거의 말하자면 좀비와 같은 로봇 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파워하고
만약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 좀비들이 방문에 뭐 촛불 들고 엄청나게 집결해 가지고 막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만약에 문재인이 탄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좀비 세력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 거대한 민주적 힘, 더 거대한 우리가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미국도 더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올바른 일을 실현시켜 나가는 절차가 앞으로 남아있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올바른 일은 그렇게 더 많은 노력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올바르지 않은 일이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이 공연히 바치지 않아도 될 노력과 그러한 희생과 이런 걸 해서 그걸 바로잡아 나갑니다. 우리가 돈 중에 제일 받기 힘든 돈이 무슨 돈인지 압니까? 제일 받기 어려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내 돈이에요. 내 돈. 세상 경험이 뭐 있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바로 이해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받기 어려운 돈이 내 돈이라니까요. 뻔히 내 돈인데 안 줘요. 그런 식으로 뻔히 나의 자유고 나의 민주주의인데 안 준단 말입니다. 이거를 아주 힘들게 찾는 과정, 그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과 저런 뭐 요상원 변호사나 고영신 저런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저 사람들도 옳은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그 인생에 대한 어떠한 그 이런 데서는 많이 제가 고등학생이라면 저 사람들은 국민학생 정도 수준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외람되이 이야기하면은 당신 너무 거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제가 좀 외람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과 한국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다른 집단인데 저 두 사람은 그 다른 집단을 동격화시켜서 미국은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지지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대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물론 뭐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긍정합니다. 긍정하지만 어쨌든 저 두 분이 얘기하는 그 대전제, 그 두 집단이 같다는 그 대전제는 틀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논리는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결론을 얘기했죠. 대안을 얘기했죠. 그럼 대안은 뭐냐? 우리가 내 돈을 찾는 게 제일 힘들듯이 분명히 내 돈인데 안 줘. 그럼 그거를 받으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고 이제는 미국에게 닥쳐진 현실이에요. 이렇게 크게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